기업입니다. 최근 국제재단 세피와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는데요. 레모넥스의 원철이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모넥스 대표 원차이라고 합니다. 레모넥스는 최근에 K 예비 유니콘과 이제 그 산자부의 국가 신기술 NET 인증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제재단 세피와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본 파트너십 체결한 국내 기업은 레모넥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현재 2개밖에 없고요.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좌측에 보시는 이제 다공성의 나노 실리카 입자 기반의 저희가 디그레더볼이라고 명명 지은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플랫폼 기술은 기존에 있는 약물 전달 기술과는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약물 전달 기술이라고 하면은 입자의 겉표면에다가 약물을 이제 묻히는 형태로 부착을 해서 생체 내에 전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내부의 기공을 확장을 시켜서 내부의 mRNA나 siRNA, 그다음에 단백질, 펩타이드 등을 이제 담지를 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게 이제 다공성 나노 실리카 입자인 디그레더블을 이용해서 저희가 페이로드를 담지를 하고 생체 내에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이처의 바이오파마 딜메이커에 퍼블리케이션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 이 RNA라든가 이제 사이토카인 또 항체 등을 담지를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 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달리티로 저희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내부의 약물을 담지함으로써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효과는 이제 생체 내에 있는 RNA 분해 효소라든가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약물을 담지함으로써 생체 내에서 양리 활성 물질의 분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안전하게 우리가 세포 내로 전달해서 그 약효를 보일 수 있는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좌측에 보시는 것이 이제 디그레더볼의 이제 TEM 이미지이고, 이것을 이제 생체액에다가 이제 담갔을 때 생분해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분해가 된다고 하면 투약 직후에 몸에서 빠르게 약물을 방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약물 전달체 자체가 서서히 생분해가 되면서 약물 방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서방형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또 실제로 약물과 이 디그레더볼을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서 단순 섞는 과정을 통해서 조제를 해서 투약할 수 있도록 개발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지 투 유즈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피 국제재단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해서 향후 넥스 팬데믹을 대응하는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mRNA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투약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모더나라든가 바이오텍 파이자의 백신을 맞으셨는데, 그 mRNA 백신은 LNP라는 지질 그 나노 그 전달체에 감싸져 있는 mRNA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 기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투약을 받았지만, 현재 국제재단이라든가 국제기구에서는 LNP가 아닌 다른 약물 전달체를 더 개발을 하고자 이제 지원과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었고요. 본 그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서 레모넥스는 이제 세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그 mRNA 백신에 대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이제 전 세계의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공급하는 형태로 커밋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임상 시험이라든가 안정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약 60억 원의 이제 투자 이제 매출이 발생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피 재단에서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그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 세피 재단은 2017년도에 이제 빌 머린다 게이츠 재단의 약 5조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재단이 되겠고요. 이제 코백스 연합이라고 해서 전 세계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연합 코백스의 리드를 하고 있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피 재단 하에는 이제 가비 재단, 유니세프, WHO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 세피 재단은 이제 100 days 미션이라는 것을 이제 전략적인 이제 프로젝트로 삼아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 신변종 그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 100일 이내에 mRNA 백신을 빠르게 개발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미션이 되겠고, 최근 G20과 G7과 G20에서 채택이 된 이제 국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피 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이제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레모넥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2개 기업이 유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LNP가 아닌 다른 약물 전달체로 이제 mRNA 백신을 개발해서 현재 임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세계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코로나19를 3년 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사스나 신종 인플루엔자라든가 에볼라, 메르스, 지카, 코비드-19, 그다음에 엠팍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런 팬데믹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RNA 백신을 이용한 신규 모달리티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게 됐고, 또 이것을 더 빠르게 개발을 해서 빠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게 지금 국제재단과 국제기구의 그 한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자문하는 이제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포럼,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 그 다음에 세피 재단, 그 다음에 그 국제 그 임상의 가장 그 저명한 저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런 데에서도 100일 이내에 빠르게 백신을 개발해서 공급해야 된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데는 엄청난 막대한 자금을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로 점차 백신뿐만이 아니라 치료제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던 단백질이라든가 아니면 사백신이라든가 저분자 화합물질과 같은 그런 치료제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는 mRNA 형태로 트렌드가 변화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던 2021년도부터 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mRNA를 이용한 백신과 치료제 시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 mRNA 백신을 그 개발하는 시장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2021년도에 갑작스럽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2021년도에 이 mRNA 백신에 대한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하게 됐습니다. 3,100배가 증가를 한 형태가 되었고요. 그때 이 LNP를 공급한 개발해서 공급한 회사들이 알부투스, 큐어백, 바이오엔텍, 그 다음에 CDMO인 이제 로이반트, 제네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 mRNA 백신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을 LNP가 이제 95% 독점하는 형태가 됐었는데요. 점차 이것들이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 사례에서만 봤을 때에도 우리 코로나19 mRNA LNP 백신을 전 국민이 1차와 2차 접종 때 거의 뭐 86% 정도까지 투약을 맞았습니다. 3차 때는 65%, 4차 접종 때는 15%, 최근에는 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5% 이하로 이제 떨어질 정도로 실적으로 LNP를 기반으로 한 mRNA 백신을 투약받았을 때의 그런 부작용 이슈라든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는 이 LNP를 이용한 이 기술 자체가 특허 이슈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이제 아퀴터스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이제 패소를 해서 러닝 로얄티를 지불하는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아퀴터스가 또다시 그 알부터스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텍 파이자를 상대로 올 4월에도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특허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 넥스 팬데믹에 mRNA 백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재단이나 국제기구는 LNP가 아닌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장 처음으로 임상에 들어가서 국제재단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한 것이 레모넥스의 디그레이더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mRNA LNP 기술에 대한 또 다른 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mRNA를 먼저 생산하고 난 다음에 LNP를 이중 인캡슐레이션하는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글로벌의 공장이 몇 개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 그다음에 CMC 다큐멘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제3국가에는 기술 이전이 사실상 좀 어렵고 좀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봤을 때에도 mRNA 백신이 나오기 전에 siRNA 유전자 치료제가 먼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최초의 LNP 그 지질 약물 전달체를 사용했다가 이것이 투약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은 간으로밖에 가지 않고, 그다음에 PK가 굉장히 낮은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모든 의약품들을 거의 대부분 다 드랍하고 다른 약물 전달체로 변형하는 형태로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 LNP를 사용한 mRNA 백신도 결론적으로는 DDS를 또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나노 약물 전달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26년도, 27년도에는 약 200조 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데노바이러스라든가 LNP 기반의
이 약물 전달체는 코로나19 이후로 엔더믹화되면서 매출이 점차 이제 감소하고 니즈가 사라질 것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임상에 가장 먼저 진입한 레모넥스의 디그레더블 기술이 향후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다,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산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운송과 저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80도씨라는 콜드 체인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것도 비싼데 저 콜드 체인으로 움직이는 것도 엄청난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으로 우리가 생산해서 그 투약되는 환자에게 공급하기까지 굉장히 그 안정성의 이슈가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하는 기간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mRNA LNP 백신도 1년이 걸렸었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항원 단백질 기반은 약 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LNP 기반의 백신을 맞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그레더블 같은 경우는 다공성 나노실리카 입자로 저희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개발했기 때문에 상온에서 2년 이상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임상 1상을 이제 2개 파이프라인을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 디그레더블에 대한 안정성, 상온에서의 안정성이 지금 34개월까지 누적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빨리 저희가 개발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투약이 됐을 땐 저희는 전신으로 순환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 이슈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현재 세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개발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글로벌 공급을 저희가 100일 이내에 개발하는 거, 만약에 더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면 100일 이내에 공급도 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LNP mRNA 기술이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mRNA를 먼저 생산하고 난 다음에 LNP로 인캡슐레이션 해야 되다 보니까 신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는 mRNA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디그레더블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2년 이상의 안정성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미리 약물 전달체를 양산을 해서 보관을 하고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mRNA만 그 생산을 해서 한 박스에 패키징을 하거나 아니면 믹스를 해서 원바이오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임상 1상을 완료해서 mRNA 백신에 대한 특이적인 이상 반응 없이 임상 1상을 이제 완료를 한 형태가 되겠고, 향후 신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면 전임상 데이터를 추가 확보를 해서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세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미 체결을 했고, WHO의 mRNA 백신 텍 트랜스퍼브랑 저희가 지금 MOU 체결이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는 2개에서 3개의 종의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것에 대한 크라다라는 공동 계약서 협의서를 저희가 수령을 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백신 연구소 IVI와 MOU 체결을 했고, 전 세계 이번 mRNA 백신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했던 트라이링크와 MSA가 체결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는 대량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해서 GMP라든가 WHO PQ 인증을 받아서 신속하고 안정하고 안전하게 글로벌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은 한국과 또 유럽, 그 다음에 저희가 그 MOU를 체결하고 크라다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mRNA 백신 텍 트랜스퍼브와 이제 3자 간에 저희가 운영을 통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백신 공급에 소외됐던 이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와 유럽을 타겟으로 저희가 디그레더블을 공급을 하는 mRNA 백신을 공급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옆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그 파이프라인 개요 쪽을 같이 봤는데 여기는 이제 일상 이후에 기술 이전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 진행 중인 기술 이전 협약 논의되고 있는 거가 있다거나, 그리고 오늘 발표 때는 기술 이전 쪽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뭐 기술 이전은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런 그림이신 건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임상을 완료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몇 개 제약사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디그레더블 기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료 의약품 형태로도 판매가 가능한 형태가 되고요. 판매에 의한 매출도 발생하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몇 개 국내 제약사들이 이제 비독점 기술 이전 형태로 해서 플랫폼 기술 이전하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디그레더블 자체를 저희가 전임상이라든가 임상 1상 단계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현재 오늘은 저희가 mRNA 백신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개 국내 제약사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이제 공동 연구라든가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 기업의 발표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